QM3. 풍류와 여유가 가득했던 우리의 술 문화. 우리 술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이 완주군 구이면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능한 이곳을 오늘 문화향에서 소개합니다. 산세가 끝없이 펼쳐지는 완주군 구이면 경각산 자락. 2015년 10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인데요.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더불어 술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술 박물관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하 1층, 지상 3층의 공간을 다채롭게 꾸며 놓았습니다. 이게 규모가 지금 현재 약 3만 평 정도에다가 약 2,300평 정도 건물을 1층,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위에 전망대까지 해가지고 어떤 그 사람들이 오면은 놀 수 있는 공간서부터 모든 거를 확보해 놓은 게 이 장소입니다, 이게. 이곳에서 선보이고자 하는 술 문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술 문화라는 거는 이 부산국제영화제 비슷하게 여기도 술에 대한 거는 옛날 그 목적적해 가지고 술에 대한 테마가 다 끝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가 안동 소주나 어디 우리나라 한산 소곡주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전체 대한민국에 있는 술에 대한 집대성을 여기다가 전체 다 펼쳐놨어요. 그러니까 딴 곳에 가지 않아도 이 한 곳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외국 사람들도 와서 보면 이게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통주 하나의 이게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끔 집대성한 자리입니다, 이게. 술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물만도 5만여 점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은 특이하게도 일반에 잘 공개되지 않는 수장고를 전면 개방했는데요. 박물관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수장형 유물 전시관에서는 술 제조와 관련된 다양하고 방대한 유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장고는 박물관이 가진 유물들이 온전히 보관되는 곳입니다. 저희 박물관이 가진 방대한 유물들을 주제별로 그리고 기능별로 형태별로 다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장형 유물 전시관이라는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장고는 연중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그리고 방대한 유물들 갖다가 꽁꽁 숨겨두고 보여주지 않을 것이냐, 그것보다도 차라리 수장형, 즉 수장고를 모티브로 한 전시실을 갖다가 꾸미게 됨으로써 좀 더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보여주자라는 기획 의도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5만여 점의 유물을 주제별로 전시해 놓은 수장형 유물 전시관. 전통주 제조에 필요했던 기구와 다양한 역사적 기록들이 전시관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술을 만들 때 실제 쓰인 것들로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정시대 때 술에 대한 어떤 그 해가지고 여기다가 정종,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청주, 그 통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게. 글쎄, 이제 사람들은 맨 처음에 와서 보면 이거를 옛날에 목욕탕 썼던 그런 통이 아니냐라고 그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일제시대 때 이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술을 다 만들어서 정종 같은 거를 부어놨던 그 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일본 아이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품을 해서 한국 거는 다 새로 돼 있고, 일본 사람들이 만드는 거는 이 나무 같은 건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는데 일본 아이들은 이 대나무 둘레를 노렸어요. 그러니까 일정기에 우리 술을 다 뺏겼듯이 거꾸로 이제는 그 일본 아이들이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아주 귀한 통이죠, 이게. 우리나라 한국 소나무 가지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완주군 최초의 제1종 전문 박물관인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 이곳에서는 술이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음식이 아니라 전통과 문화를 가진 것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전통주의 암흑기인 동시에 새로운 술 문화가 발생된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양의 술을 멀리 운반하기 위해 만든 용기 술춘도 자리에 있습니다. 이 술추는 우리가 술을 다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놨다가 어디다가 이제 배달 가고 집에다가 어떤 그 수장해가지고 잠궈놨다가 왜 기회신 분들 오면은 주고 숙성시키는 그런 가정도 되고 배달들도 썼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용도로 썼어요. 그러니까 양주, 위스키 같이 뭐 몇 년산 몇 년산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걸 해서 날짜를 다 붙어가지고 이 안에서 여기를 숙성되게끔 만들어놨던 게 술춘입니다. 그 술춘은 자체가 이 사기로 돼가지고 된 게 우리나라에 국내에 없었어요. 일본 아이들이 1945년 그 해방되기 전에 이놈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갔어요, 일본으로. 다 가져갔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어가지고 이 술춘이 일본 거로 우리나라 배우신 분들이 이거 일본 거로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 가가지고 내가 모든 걸 보다 보니까 일본 아이들 속에서도 옛날 우리나라 분들이 지혜롭게 그 옆에다가 쬐끄맣게 군산, 인천 이런 게 다 쓰여 있더라고. 그래 보다 보니까는 그게 감춰져 있는 거야. 그래 가가지고 일본 가가지고 야 이게 우리나라 거라는 어떤 게 뭐냐, 일본에는 앉아가지고 군산이나 부산이나 우리 전주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 다 보면 우리나라 그 호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 지역 그 호를.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몇백 개고 있는 거를 제가 거기서 3년 동안 어떤 걸 다 끄집어냈습니다. 대한민국 반만년 역사와 함께한 술. 술은 애경사가 있을 때, 한 해 농사의 풍년과 안녕을 기원할 때 늘 함께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손님 접대와 제사를 위해 가양주를 빚었는데요. 전통주의 황금기로 불린 이 조선시대에 음주 문화의 원형이 갖춰지기도 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발효의 원리, 거기에 탁주와 청주를 거르고 불의 세기를 조절해가는 정성으로 전통주가 완성됐습니다. 우리 술은 거르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청주와 탁주 그리고 소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두밥에 물과 누룩을 섞어서 잘 발효된 술을 거르기 하루나 이틀 전쯤에 항아리에다가 이런 용수를 박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용수 안에 고인 맑은 술을 떠내게 되면은 맑을 청자를 써서 청주라고 하고, 이 밑에 있는 그 고두밥을 갖다가 걸러내면은 흐릴 탁자를 써서 탁주, 그리고 이러한 청주나 탁주를 소주거리에 놓고 증류를 하게 되면은 이슬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소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걸 오늘 이곳에서 새롭게 알게 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전통주의 황금기라 불릴 만한 시대가 있을까요? 흔히 그 조선시대를 우리 술의 황금기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바로 잡히게 되고 거기에 맞게끔 각종 의례가 정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관혼상제를 비롯해서 손님맞이 등의 술이 빠지지 않고 등장을 하게 되고 집집마다 그러한 술을 갖다가 빚어먹게 되는 가양주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 집안마다 그리고 지역마다 각기 재료와 방법을 달리했던 풍성한 가양주 문화로 인해서 조선시대 때 우리 술의 황금기라고 일컫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이쪽은 그 조선시대 네. 우리 술의 그 전반적인 문화를 알 수 있는 공간이에요. 네. 이렇게 관혼상제를 비롯해서 임진왜란 이후에 동의보감에 우리 그 약재, 자생약초, 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집집마다 직접 담은 술이 익어가던 조선시대. 술은 음식 문화의 발전까지 가져왔습니다. 특히 관혼상제 속에서 술이 차지하는 의미는 남달랐는데요. 한민족이 걸어온 삶과 문화의 일부분인 술. 이 술을 통해 주안상 차림을 비롯한 식도락 풍속이 정립됐고 술자리 예법도 엄격히 갖추어졌습니다. 술은 음식의 한 종류이면서 크게는 음식 문화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흔히 예컨대 우리 그 비 오는 날 따뜻한 구들장에서 파전에 막걸리나 한잔 할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문장에도 우리 한국 고유의 온돌 문화 그리고 술과 음식이 함께했던 그가 다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술과 함께 더불어 발전했던 우리 음식 문화를 갖다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 수작부리다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바로 수작입니다. 그런 음식 문화와 함께 발달했던 그 당시의 사회상도 같이 한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도 예법을 강조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대표적으로 향음주례를 둘 수가 있습니다.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누며 그 마을에 덕이 있는 우어른을 모시고 그다음에 향촌의 그 구성원으로서 마을의 안녕과 질서를 갖다 화합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인데요. 그때 이런 그 향음주례의 모습이라든지 당시에 향음주례 과정을 기록했던 향음주례 홀기를 볼 수가 있고 관례를 치르고 성인이 된 손자가 마을에서 그 술에 취해서 올라오는 것 같다가 술에 취한 손자를 걱정하는 그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조선시대 선비의 육아일기 양하로 그리고 백성과 신하들의 음주를 경계했던 영조 대왕이 직접 내린 어제 계주 윤음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 우리의 전통주는 설자리를 잃고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일제는 주세령을 내려 관의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술을 빚게 했는데요. 가정에서 담그는 전통주에까지 면허제를 적용하면서 공장이 아닌 곳에서는 술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술로 돈독히 다져진 우리의 공동체 의식도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일본에서 도입된 일본식 청주가 전통주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통주는 일제강점기 조선문화 말살의 일환으로 단절을 겪게 됩니다. 주세령, 주세법, 즉 그 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술을 빚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허를 받고 술을 갖다가 제조를 하게 되었으며 반대로 집에서 그간 빚어왔던 가양주는 밀주라는 이름으로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으로 청주 그리고 탁주, 소주로 우리 술이 획일화
되게 되고 아무래도 상품의 질이 무척 떨어지게 됩니다. 1907년만 하더라도 약 7집 건너 한 집꼴로 가양주를 빚게 되었다면은 1930년대 이르면은 이 가양주 제조 숫자가 0으로 해서 가양주에 대한 말살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술은 사람들의 희노애락과 함께 했습니다. 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있었던 게 술인데요. 양조장 장인의 손놀림은 늘 힘차게 이어졌고 사람들은 한 잔 술에 하루의 피로와 삶의 무게를 덜었습니다. 정말 술은 반갑습니다. 제가 또 한 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동명이 마셔야 되나요? 그렇죠. 박물관 한편에 마련된 주점 재현관. 1960년대의 양조장과 대포집, 그리고 1990년대 호프집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는데요. 도시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추억을 회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자랑하고 싶은 우리들의 친구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가서 먼 날이라도 이곳에서는 묵묵히 전통주의 명맥을 이어온 명인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술이 크게 주목받지 못할 때도 변함없이 전통주를 지켜온 명인들의 이야기가 이 공간에 담겨 있는데요. 전국 곳곳의 전통주 명인들과 명주를 함께 살펴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육당 편암선이 조선 상식문답이라는 책에서 조선의 3대 명주를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전봉준 장군이 피체됐을 때 그 원기를 북돋았다고 하는 이 중력고, 그다음에 이강주는 그 조선시대 임금에게 진상했던 전주의 특산품 배와 생강을 이용해서 만든 술입니다. 조선시대 그 상류 사회에서 즐기던 고급 약소주로서 신성과 어울린다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로 아주 높은 술입니다. 이쪽 그 송화백일주는 무례왕 수왕사라고 하는 그 사찰의 주지 스님들에게만 이어 내려오는 비법을 갖다가 식품 명인께서 다시 한번 그 창조한 술인데요. 말 그대로 그 소나무의 솔잎을 활용해서 100일 동안 숙성을 했다고 해서 송화 백일주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에서는 이곳만의 특색을 담은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음인데요. 다양한 술을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바로 시음장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이달의 술을 선정하는데요. 관람객은 선정된 술을 직접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술들을 직접 구매를 안 하시면 맛보고 접하시기가 어려워요. 저희 박물관, 술박물관이다 보니까 오셔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전통주, 어떠한 맛과 어떠한 향을 머금고 있는지 다가 느껴보시게끔 저희가 심리라타 그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달에 선정된 술은 어떤 술인가요? 현재 우리나라에 그 술과 관련된 식품 명인이 총 21분이 계세요. 그 명인들이 만든 21가지의 술들 가운데서 저희가 매 달별로 예컨대 주제별로,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번 달은 소주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소주 종류가 저희가 한 3-4종류 정도 선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그 달의 시음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지금 매주 띄우는 거 있죠? 상품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매달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술을 테마로 한 곳인 만큼 다른 곳에서 하기 힘든 특별한 체험도 진행됩니다. 전문 강사가 전통주와 맥주, 그리고 와인에 대한 이론 및 현장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수강생이 몰릴 만큼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재료비로 전국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주말 발효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박물관 교육체험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통주, 와인, 맥주 프로그램이 있고요. 주말에 여러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하실 수 있는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전통주 교육 프로그램은 총 10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단양주부터 삼양주까지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 술이 발효되는 과정과 더불어 식초가 되는 과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인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이제 갖고 온 과실로 만들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과실을 드라이한 와인이라든지 스위트한 와인으로 만들어 보고 이 와인을 증류를 해서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맥주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부분 곡물부터 완전 곡물까지 직접 맥주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이외에 맥주의 특이치들을 직접 시음을 통해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맥주들도 맛보실 수가 있으니까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되는 전통주 만들기 과정은 전통주를 직접 빚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발효와 누룩을 직접 체험하고 배워감으로써 우리 술에 대한 이해를 더할 수가 있고 쌀과 과실의 비율에 따른 맛과 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전부터 과학화가 안 됐고 체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더라 했던 것을 지금은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요걸 해서 현대는 과학화를 해서 우리 전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 과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술이 잘 됩니다. 옛날에는 술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전에는 과학화가 안 돼서 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잘 됐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학술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술이 버릴 일이 없고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죠.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아주 유익하고 어렵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몰라서 이렇게 못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영농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 만나서 배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아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을 테마로 한 국내 최대 규모의 박물관.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있는 이곳은 술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우리가 되새겨야 할 술의 문화를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으로 테마박물관의 장점이 잘 갖춰진 곳입니다. 술을 테마로 한 박물관이라 해서 의아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우리 역사와 문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술에 대해 새롭게 알고 또 깨달을 수 있게 조성해 놓은 공간입니다. 또 지금까지 술의 역사를 바탕으로 우리 전통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끔 하는데요. 완주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은 대한민국 술 테마 박물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ause I've come so close to seeing